뉴스 정면 승부.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94.5 YTN 뉴스 FM 강지원의 뉴스 정면 승부입니다. 잠잠해지는 것 같던 에볼라 바이러스가 미국은 물론 스페인, 덴마크에서도 의심 환자가 발생하면서 전 세계가 긴장하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우리 보건당국이 의사와 간호사 등 10여 명을 에볼라가 발병한 아프리카 지역으로 파견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합니다. 에볼라 바이러스 발병 지역의 우리 의료진을 파견하는 문제,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오늘 뉴스 정면 승부가 청취자 여러분께 드리는 질문은 이것입니다. 정부가 에볼라가 창궐한 아프리카에 우리 의료진을 보낸다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라는 질문인데요. 우물정 0945번으로 의견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의 유료 문자죠. YTN 라디오 어플리케이션 예스로 듣고 계신 분들께서는 예스 게시판에 활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스 게시판은 무료입니다. 추첨을 통해서 정통시사 주간지 주간경향, 그리고 아시아 지역 전문 월간지 메가젯 N 구독권 보내드리겠습니다. 10월 17일 금요일 94.5 YTN 뉴스 FM 강지원의 뉴스 정면 승부 들어갑니다. 움직인다. 오늘의 상상을 한 걸음 앞선 도전으로, 내일 더 필요한 일에 변함없는 신념으로, 그렇게 오늘을 움직이고 내일을 키운다. 에너지를 움직이다. 내일을 키우는 에너지 한화. 아주 작고 작은 변화를 시작해봐. 마법이 시작되지. 작고 작은 달려 오늘을 뛰어넘어 놀라운 내일 되지. 다같이 생각을 혁신해봐. SK 이노베이션과 함께 내일의 희망까지 혁신은 혁신하다. SK 이노베이션. 한 주간의 뉴스를 키워드로 정리해드립니다. 뉴스 정면 승부 위클릭 키워드. 네, 이번 한 주간의 키워드 어떤 것일까요? 시사평론가 이동형 씨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이번 주 첫 번째 키워드는 무엇일까요? 뭐니 해도 개헌입니다. 개헌. 네. 네.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가 중국 방문 중에 기자 간담회를 열고 진영 논리에 의한 양극 대립이 더 심해지고 있어서 그런 문제를 해결하는 게 최우선이다. 이원 집정부 제도 검토해봐야 하지 않느냐, 이렇게 본인의 소신을 언급했습니다. 김무성 의원의 이런 개헌 발언으로 정가가 지금 대단히 크게 술렁이고 있습니다. 네. 여야 가리지 않고 그동안에 개헌 얘기가 쭉 나오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예. 그래도 역시 무게가 있어서 그런가요? 여당 대표이기 때문에 그런가요? 네. 김무성 대표의 개헌 발언 가지고 이 파장이 큰데 오늘은 또 사과까지 하고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그동안 이재호 의원을 비롯해서 여러 명이 개헌 이야기를 했었죠. 그런데 박근혜 대통령이 개헌론이 시작되면 경제 활성화가 방해받는다, 이렇게 말하며 개헌론을 일축했습니다. 네. 이러한 대통령의 발언 이후로 여당에서는 개헌 논의가 일종의 금기어가 되어버린 측면이 있죠. 그렇기 때문에 이번 김무성 대표의 그 개헌 이야기가 파장이 이렇게 커진 것이 아닌가라고 생각됩니다. 네. 박근혜 대통령과 대립각을 세우는 게 아니냐, 이런 이야기도 있었죠. 네, 오늘 김무성 대표가 사과를 하긴 했는데 그 전에 이 청와대 반응은 어땠습니까? 네, 청와대는 그 김무성 대표의 개헌 발언에 공식적으로 입장을 표명하지 않고 있는 상태입니다. 기자들의 그 연이은 질문에도 청와대 관계자들은 대부분이 할 말이 없다, 이렇게 말만 되풀이했는데요. 하지만 그 박 대통령이 외교 일정을 수행하는 와중에 나온 이번 김 대표의 발언에 대해서 언짢은 기색을 보이는 것만은 틀림없는 것 같습니다. 네. 그에 비해서 야당은 아주 신났죠. 전부가 이제 환영 일색이죠. 네, 환영 일색. 예, 우윤근 새정치연합 원내대표는 적절한 시기에 아주 적절한 말씀을 했다. 87년 체제는 이제 검토할 때가 됐다. 대통령의 반대는 이해할 수 있지만 입법부의 개헌 논의를 막아서는 안 된다면서 적극 환영의 뜻을 나타냈습니다. 네, 오늘 김무성 대표가 사과한 내용은 어떤 겁니까? 예, 김 대표는 오늘 굉장히 좀 이례적인데요. 네. 당 국정감사 대책회의에 참석해서 대통령께서 이탈리아에서 열리는 아셈 참석차 외국에 가셨는데 제가 예의가 아닌 것 같아서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린다 라면서 사과를 했습니다. 이렇게 되자 야당은 청와대 눈치 보기 아니냐, 또 제왕적 대통령제의 폐해라면서 맹비난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네.
뭐 누구 말이 맞습니까? 네? 대통령이 개헌 논의에 대해서 시기상조라고 했는데 그건 대통령의 이야기고요. 개인 생각이죠. 예. 네, 개헌은 또 국회도 할 수 있죠. 대통령도 제안할 수 있지만 국회도 제안할 수 있거든요. 결국은 국회 가는 일이겠죠. 네. 예. 그런데 이 앞으로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그러니까 뭐 김 대표가 긴급 진화에 나섰고 뭐 대통령도 그런 말씀을 하셨지만 야당은 물론 여당에서도 개헌 논의 필요성이 지금 계속해서 제기되고 있는 실정이고요. 정기국회 이후에 그래서 본격적인 개헌 정국이 펼쳐질 가능성이 대단히 크다고 보입니다. 특히 국회의원 중에서요. 개헌에 대해 찬성하는 입장을 견지한 의원이 231명으로 반대하는 의원 숫자 18명보다 압도적으로 많습니다. 또한 각종 시민단체나 국민들도 개헌 필요성에 공감하고 있는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네. 박근혜 대통령의 개헌 논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개헌 논의는 앞으로 계속 이어질 전망입니다. 네. 박 대통령도 개헌 논의하지 말자는 것이 아니고 지금이 시기가 아니라는 거죠. 시기상조론을 갖고 왔었죠. 시기가 언제냐가 문제가 되겠네요.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두 번째 키워드는 무엇입니까? 감청입니다. 감청. 네. 요새 아주 며칠 내내 감청 이야기만. 그렇죠. 이서구 다음 카카오 공동대표가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수사기관의 감청영장 집행에 응하지 않겠다 이렇게 말해서 파문을 일고 있는 실정입니다. 네. 감청이라는 게 뭡니까 도대체? 감청이라고 하는 것은 네. 실시간에 듣는 것. 그렇죠. 바로 듣는 것을 감청이라고 한다. 일반적인 단어의 뜻은 그렇거든요. 네. 그런데 그동안에 이 일반 압수수색 영장으로 받았어야 되지 않느냐. 네. 그럼 기록된 내용을 압수할 때는 뭐 그런 논란이 있는 것 같은데.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다음 측에서 감청영장은 안 받아들이는데 네. 압수수색 영장에 대해서는 거부하겠다고 말을 안 했습니다. 감청영장을 받아들이지 않겠다는 것은 감청할 수 있는 설비가 없기 때문이라는 거죠. 그렇죠. 예. 그렇기 때문에 검찰은 검찰이 감청영장을 집행하지 못한다 하더라도 압수수색 영장을 통해서 메시지는 확보할 수 있거든요. 뒤늦게. 네, 뒤늦게. 네. 근데 카카오톡 측이 메시지 저장 기간을 일주일에서 2, 3일로 줄이겠다고 발표했기 때문에 네. 서버 압수수색을 하더라도 효력이 있을지는 미지수입니다. 네. 근데 많은 분들이 궁금해 하시는 것이요. 이 카카오톡의 다음 카카오의 이서구 대표가 네. 실제로 수사기관의 감청영장 집행에 응하지 않겠다. 네. 처벌을 받더라도 그렇게 하겠다. 이렇게 네. 밝혔거든요. 네네. 그 말이 좀 애매해가지고 네. 무슨 뜻인지 잘 모르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네. 네. 그리고 또 처벌을 진짜 받을까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도 많죠. 예, 예. 뭐 요거는 변호사님께서 더 잘 아시겠지만 예. 카카오톡 측은 감청할 수 있는 장비가 없다고 밝혔거든요. 이것이 사실이라면 검찰이 감청영장을 집행해도 우린 장비가 없어 못해요라고 하면 그만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처벌할 수 없다는 것이죠. 예. 또 물론 검찰이 직접 자기들이 감청 장비를 가지고 가서 감청하려고 할 때 카톡 측이 이것을 물리적으로 막으면 그것은 이제 공무집행 방해죄가 되지만 검찰이 이미 무선 패킷 장치를 가지고 있지 않다고 스스로 밝혔고 네. 지금과 같이 논란이 되고 있는 시기에 사실상 처벌을 위한 그런 연극을 벌일 필요가 없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 문제로 이서구 대표가 처벌받을 일은 없을 것 같습니다. 네. 이서구 대표가 변호사 출신인데 이미 법리 해석을 다 맞춰놓고 기자회견을 했지 않을까 그렇게 보입니다. 네, 검찰이 무슨 장비를 구입했다는 얘기도 있고요. 그렇죠? 네. 예. 자, 왜 이서구 대표가 실정법이란 논란 속에서 이렇게 이 카드를 꺼내들었을까요? 그러니까 위기감이라고 봐야겠죠. 위기감 속에 고심 끝에 내린 한 수다 이렇게 판단이 되는데요. 초기 논란이 불거졌을 때 카톡의 안이한 상황 판단에 따른 미숙한 대응 이것이 논란을 키웠죠. 그래서 주가가 20% 이상 폭락했고요. 네. 카톡 탈퇴자도 연일 쏟아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매주 한 5, 6만 명 정도가 빠져나가고 있다고 하니까. 그러니까 이게 IT 기업의 특성상 무너지기 시작하면 한도 끝도 없이 무너지죠. 뭐 이런 예가 많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동안. 그러니까 네. 이런 상태에서 관망만 하고 있다가는 최악의 상황으로 갈 수도 있다고 판단해서 이런 카드를 들고 나온 것 같습니다. 네. 세 번째 키워드는 무엇입니까? 조강특위입니다. 조강특위요? 예, 조직강화특별위원회를. 조직강화특별위원회. 예, 그걸 줄여서 조강특위라고 조강특위. 하는데. 예. 예. 지금 여야 모두 이 조강특위, 당 정비 작업에 들어가는 상태입니다. 네, 근데 여야가 시끌시끌한 것 같은데 이것 때문에 개파가 드러나면서. 네, 불협화음이 들리고 있죠. 새누리당에서 이제 친박 쪽에서 불만을 나타내고 있고요. 새누리당의 조강특위위원 중 친박 입장을 대변할 사람이 함진규 의원밖에 없거든요. 그러니까 이것도 친박 수장 서청원 의원의 강력 반발로 이루어진 것이죠. 네. 이렇게 되자 대표적 친박 의원인 홍문정 의원은 김무성 대표가 당을 처음 맡아서 뭘 잘 모르는 것 같다 이렇게 직격탄을 날리기도 했습니다. 반대로 새정치연합 중에서는 안철수 전 대표가 기자회견을 열어가지고 측근인 송호창 의원의 조직 강화 특위 참여 없다. 나도 비대위 참여하지 않겠다. 이러면서 조강특위 위원으로 내정된 송호창 의원까지 내려오게 시켰습니다. 네. 그러면서 박근혜 대통령 또 새누리당만 비판해서는 정권 교체 못한다. 이렇게 당의 강성파 의원들을 비판했는데요. 안철수 의원이 이렇게 나오는 것은 대권 라이벌인 문재인 의원과 차별화를 보이기 위한 전략인 것처럼 보입니다. 네. 조강특위라는 것을 두고 말이 많네요. 양쪽 등장에서. 그렇습니다. 네. 도대체
조강특위라는 게 뭔데 이렇게 시끄럽습니까? 이 조강특위 핵심이죠. 다른 거 보지 말고요. 네. 핵심만 보면 당의 지역적 기반을 할 수 있는 그 당협위원장 또 지역위원장 요것의 선정이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에 선정된 사람들이 다음 총선에 자당의 후보로 나갈 확률이 매우 높습니다. 오, 예. 그렇기 때문에 이 개파들은 조금이라도 자기 사람을 많이 심기 위해서 안간힘을 쓰는 것이죠. 네. 총선의 전초전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자리 잡춤이 깔려 있다. 그렇죠. 이런 뜻인가요? 네네.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시사평론가 이동영 씨와 함께했습니다. 지금 시각은 6시 20분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이 시각 교통 상황 어떤지 알아보겠습니다. 유보연 캐스터입니다. 네, 뉴스 정면 승부 교통정보입니다. 금요일 퇴근길인데요. 곳곳에 퇴근길 정체 무척 심한 편입니다. 강변북로 일산 쪽으로 올림픽대교에서부터 난지나들목까지 쭉 밀려서 가고 있고요. 반대쪽 가양대교에서 반포대교 구간 답답한 흐름입니다. 올림픽대로는 공항 쪽으로 잠실대교에서 여의도까지 시속 20-30km 정도고요. 반대쪽 행주대교에서 성산대교, 여의도에서 청담대교 구간 가다서다 반복하고 있습니다. 북부간선도로 도심 방면으로는 묵동나들 목에서 종암분기점 이후로 내부순환로 홍은램프까지 차간거리 좁혀져 있고요. 반대쪽 성산램프에서 정릉터널 묵동나들목에서 구리 시계 구간 각각 속도로 못 내고 있습니다. 그 밖에 서부간선도로 양방면 꽉 막혀 있는 상황이고요. 남산 터널들도 1호 터널, 2호 터널, 3호 터널 모두 다 강남 방면으로 밀리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뉴스 정면 승부 교통정보 유보윤이었습니다. 대한민국의 하루, 여러분의 하루를 정리해드립니다. YTN 뉴스 FM 뉴스 정면 승부. 새누리당의 김무성 대표가 중국 방문 중에 개헌 필요성을 주장을 했습니다. 그런데 하루 만에 불찰이었다고 사과했습니다. 지난 1일이었죠. 개헌에 찬성하는 여야의 일부 의원들이 토론회를 열어서 늦어도 내년 상반기까지는 개헌안을 만들어야 한다는 데 의견을 모은 일이 있었는데요. 자세한 내용 알아보겠습니다. 개헌 추진 국회의원 모임에 참여하고 계신 분이죠. 새정치 민주연합의 홍영표 의원 연결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홍영표입니다. 네, 아시다시피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가 네. 개헌에 대한 발언을 했었죠. 네. 근데 아주 언론에 알려지기는 아주 작심한 듯이 발언했다 이렇게 알려졌는데 네. 하루 만에 입장을 바꿨습니다. 네. 어떻게 보셨습니까? 상식적으로 좀 납득이 되지 않습니다. 납득이 안 된다. 집권 여당의 대표께서 하신 말씀이고 또 제가 알기로는 평상시에 이 개헌에 대해서 강력한 의지를 가지고 있고 이걸 추진해야 된다 이렇게 주장하는 분이기 때문에 네. 어제 김무성 대표가 북경에서 발언하신 것에 대해서는 저희들은 아주 환영하고 당연한 것으로 받아들였습니다. 예. 그런데 대통령 한마디에 하루도 지나지 않아서 그것을 이렇게 주워 담는 것에 대해서 도저히 납득할 수가 없습니다. 네. 왜 그랬다고 생각하시나요? 이게 역설적으로 말하면 어떤 제왕적 대통령제의 그 폐해를 네.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것 아닙니까? 저희가 민주주의 국가고 더구나 지금 국회를 보더라도 여러 가지 저희가 자연스러운 논의를 할 수 있어야 됩니다. 네. 그런데 개헌은 마치 건드리면 안 되는 것처럼 이렇게 말도 꺼낼 수 없는 이런 분위기로 몰아가는 것 자체가 네.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것은 어떤 청와대에서 혹은 뭐 대통령께서 어떤 보이지 않는 힘을 발휘해서 김무성 대표가 취소하게 만들었다 이렇게밖에 해석이 되지 않습니다. 네. 지금 김무성 대표의 발언에 대해서 네. 새누리당의 친박이라고 하죠. 친박. 네네. 친박 의원들도 대놓고 이제 비판들을 했고요. 네네. 또 이완구 원내대표는 네. 지금은 이래야 할 때다. 네. 정기국회에서 개헌 얘기 일절하지 마라. 네. 이렇게까지 얘기를 했었답니다. 네. 이 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희들 지금 국감을 한창 진행하고 있고요.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그것과 저는 개헌에 대해서 논의하는 것이 저는 어떠한 문제가 있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다 아시겠지만 지금 국민의 70%가 개헌을 찬성하고 있고 또 어떤 언론기관의 조사에 의하면 지금 국회의원 300명 중에서 230명이 개헌을 해야 된다. 네. 그렇게 해서 앞으로 이렇게 승자 독식의 이런
제왕적 대통령 체제를 바꿔야 대한민국이 발전할 수 있는 것 아니냐 이런 의견을 가지고 있거든요. 네. 그리고 또 박근혜 대통령께서 이걸 공약을 했어요. 내 임기 중에는 4년 중임제를 기초로 해서 국민의 기본권을 강화해서 삶을 향상시키는 이런 개헌을 하겠다. 그래서 저는 이 개헌 논의라는 것은 뭐 하루 이틀 사이에 갑자기 이루어진 것이 아니고 우리 국민들 사이에서 그리고 정치권에서 굉장히 오랜 시간 동안 많은 논의와 또 어떤 그 제안과 이런 것들이 있어 왔습니다. 네. 이게 새삼스러운 것이 아닌데 이것에 대해서 박근혜 대통령께서 그렇게 강력하게 반대한 이유를 잘 모르겠습니다. 네. 뭐 박근혜 대통령도 앞으로 임기 안에 개헌을 하지 않겠다라고 얘기한 것은 아니고 네. 지금은 뭐 경제에 몰두할 때다 뭐 이런 취지로 알려져 있는데요. 언제 뭐 바뀔 가능성이 있다고 보십니까? 아시겠지만 정부에서는 항상 이 뭐 경제가 그렇게 금세 좋아진다거나 또 이렇게 할 수 있는 분위기도 아니고요. 예. 뭐 경제에 대한 어려움을 또 해야 할 국가의 미래를 위해서 꼭 알겠습니다. 해야 할 이런 일을 그 희생시켜 가면서 네. 그렇게 해서 경제를 살리는 건 아니라고 생각하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2016년까지 특별한 정치 일정이 없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지금부터 본격적으로 논의를 해서 지금이 적기라고 보시는 겁니까? 그렇죠. 지금 네. 뭐 개헌을 위한 골든타임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국회의 그 개헌 추진 국회의원 모임 그 네. 모임에서는 계속 개헌을 추진할 겁니까? 네, 거기는 지금 여야 의원들이 현재 공식적으로 152명이 참여하고 있고요. 예. 그 외에도 아까 말씀드린 대로 알겠습니다. 개헌선을 훨씬 넘는 분들이 개헌에 동의하고 있다 이렇게 보고 네. 있습니다. 뭐 또 한 가지는 이제 개헌의 방향인데요. 뭐 네. 의원 내각제 얘기도 나오고 또 4년제 대통령제 중임으로 가자는 얘기도 나오고 네. 또 이원 집정부제 소위 절충형제로 가자는 얘기도 나오는데 네. 이번에 김무성 대표가 얘기한 것은 오스트리아식 이원 집정부제를 얘기를 했어요. 저는 이제 기본적으로 제왕적 대통령제의 폐해를 너무나 우리가 많이 경험했기 때문에 예. 승자 독식 체제가 아니고 합의를 통한 민주주의 실현 이것을 위해서 분권형 그런 권력 체제가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원 집정부제라든지 뭐 다양한 방식의 네. 논의가 있어야 되고 그렇기 때문에 이걸 구체적으로 실현하기 위해서는 시간도 필요하고 그런 것이죠. 네. 저 홍 의원님께서 생각하시는 뭐 개헌 방향 뭐 아주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네. 뭐 그런 방향이 어떤 안화 있으신가요? 네, 저는 개인적으로 사실 독일식의 그런 권력 그 분산 체제가 맞다고 생각합니다. 독일식은 뭐 의원 내각제로 네. 분류가 되죠. 의원 내각제지만 또 이렇게 다당제를 기초로 해서 이번에도 독일에서 삼민당과 기민당이 함께 정권을 구성했지 않습니까? 연정. 예. 네, 그것이 사회적 갈등을 줄이고 통합할 수 있는 굉장히 좋은 제도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분권형 권력 체제뿐만 아니라 이 선거 제도까지도 이번에 함께 논의가 돼서 개헌이 이루어지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아, 선거 제도도 함께 네네. 논의하자. 네네. 자, 지금 이 상태면 앞으로 어떻게 될까요? 개헌 논의가 속 들어가게 됩니까? 야당에서는 계속 주장하시고. 저는 그렇게 보지 않고요. 예. 지금 뭐 여러 가지 조건이 개헌을 반드시 해야 할 상황에 와 있고 네. 국민적인 공감대도 마련되어 있고 또 국회 내에서 여야가 굉장히 그 많은 분들이 합의를 이뤄낼 수 있다 이런 분위기이기 때문에 저는 이번 정기국회 내에 적어도 개헌 특위를 네. 발족을 시켜서 알겠습니다. 공식적인 논의를 시작하면 잘 될 수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여당이 협조 안 할 것 같은데요. 저는 꼭 그렇게 보지는 않습니다. 아, 그래요? 네네. 기대를 하시는군요. 네네네. 아,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요. 홍 의원님께서는 지금 산업통상자원위의 간사를 맡고 계시지 않습니까? 네네, 그렇습니다. 예. 이 정부의 전력 수요 전망이 완전히 실패했다 이렇게 지적하셨는데 무슨 말씀이신가요? 네. 저희가 이제 중장기 전력 수요를 이렇게 예측을 하는데 정부가
지금 그 잘못 계산을 해서 예. 2020년 되면은 저희가 전력 예비율이 약 33%까지 올라가게 됩니다. 네. 그리고 그 결과에서 2019년부터 26년까지는 LNG 발전 같은 가스 발전 같은 것은 그냥 놀아야 되는 상황이 올 수도 있거든요. 네. 이것이 국민들의 어떤 자원을 낭비하고 과다 그 설비 투자가 이루어질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제가 이 부분은 정부가 내놓은 그런 수요 예측이 잘못되었다. 이것을 입증한 겁니다. 그래서 네. 경제 성장률과 또 그 전기 가격 상승률 이런 것들을 토대로 해서 이제 수요 예측을 하는데 그게 잘못됐다는 것을 제가 지적했습니다. 정부 측에서는 뭐라고 답변하던가요? 정부 측도 인정을 했습니다. 인정했어요? 예. 네네. 예. 그래서 이번에 7차 전력 수급 계획이 아마 반영이 될 것으로 저는 보고 있습니다. 네, 반영이 될 거로 보시는군요. 네네. 네. 삼척 원전 문제가 좀 상당히 시끄럽지 않습니까? 네네. 네, 주민투표, 삼척시에서 주민투표도 있었고요. 네. 적극 반대하고 나섰는데요. 이 문제는 어떻게 보시나요? 저는 지금 그 원전을 비롯한 어떤 혐오 시설에 대해서는 지역 주민들의 의견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분들이 반대하는 에도 불구하고 거기다가 원전을 지을 수는 없죠. 이번에 그 삼척 주민들이 사실 거의 80%가 반대를 했지 않습니까? 네. 저는 정부가 이걸 존중을 해서 이번 기회에 신규 원전을 계획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 재검토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재검토해라. 네네네. 네, 알겠습니다. 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지금까지 새정치민주연합의 홍영표 의원이었습니다. 방금 들어온 속보 전해드리겠습니다. 아이돌 걸그룹이죠. 그룹 호미니시 공연 중인 성남 공연장 인근 환풍구가 붕괴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학생 20여 명이 부상을 당하고 인근 병원으로 이송되었다는 소식이 들어와 있습니다. 좀 더 자세한 소식은 들어오는 대로 추가로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두통 탈출 펜잘쇼. 시댁이 옆집으로 이사 왔어요. 아, 머리야. 시댁엔 애교로 절, 두통은 펜잘로 절. 아, 잘하면 풀리는군요. 두통에 절, 빠르게 절, 펜잘이 딱인 거죠. 상이통엔 펜잘 레이디. 100년의 편지 써보셨나요? 지금의 마음을 영상이나 음성 편지로 보내주시면 정해주신 미래의 날짜에 전해드리겠습니다. 10년이 걸리든 20년이 걸리든 꼭 전해드리겠습니다. 변치 않는 마음을 전하는 SK텔레콤 100년의 편지. 지금 티스토어에서 다운받으세요. 네, 속보 다시 한번 전해드립니다. 그룹 포미닛이 공연 중인 성남 공연장 인근 환풍구가 붕괴되어서 20여 명이 추락하고 병원으로 이송되었습니다. 자세한 소식은 또 들어오는 대로 추가로 전해드리겠습니다. 에볼라 발병 지역의 우리 의료진 파견.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4979번님께서는 이렇게 적어주셨습니다. 정말 100% 자발적으로 원하는 인력만이 투입되는 것입니까? 라고 질문을 해서 보내주셨군요. 네, 우물정 0945번으로 의견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은 유료 문자지요. YTN 라디오 애플리케이션 예스로 듣고 계신 분들은 예스 게시판을 활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잠시 후 2부에서 뵙겠습니다. 2014 YTN 연중기획 함께하는 미래 창조 대한민국 개그맨 이동우 씨입니다. 사람들이 주변에서 가끔 그렇게 이야기들을 많이 합니다. 너 그거 할 수 있겠냐라는 거죠. 그때마다 저는 대답을 합니다. 할 수 없으면 어떠니? 시각장애인들은 일상 자체가 도전일 수밖에 없다. 예를 들어서 밥을 먹는 행위, 심지어는 화장실에 가는 행위. 뭐 그런 것들이 사실은 다 도전인 거죠. 산다는 것은 도전. 뭐 꼭 높은 산을 올라가야 도전이고 큰 바다를 건너가야만 도전이고 그게 아니죠. 살겠다라고 하는 도전, 그 도전에 있는 희망. 이것이 같은 뜻의 단어인 것 같은데 하루하루를 진정한 행복을 느끼면서 살고자 한다면 바로 그 안에 대한민국의 희망과 미래가 함께 있다고 생각합니다. 2014 YTN 연중기획 함께하는 미래 창조 대한민국 YTN 라디오가 함께합니다.
김지원의 뉴스 정면 승부. 네, 에볼라 발병 지역의 우리 의료진 파견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오늘 뉴스 정면 승부가 청취자 여러분께 드린 질문인데요. 2859번님께서는 이렇게 문자를 보내주셨군요. 외국 의료진들은 보호복을 입고도 감염이 됐다고 들었습니다. 의료진 역할도 중요하지만 의료진도 사람인데 쉽게 보낼 수 있을까요? 이분은 이제 반대 의사이시군요. 2902번님께서는요. 의료진을 보내는 게 선택의 문제인지 모르겠네요. 당연히 보내서 국제사회에 기여해야 합니다. 이분은 찬성하시는 의견이시군요. 네, 많은 분들께서 의견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우물정 0945, 우물정 0945 그리고 YTN 라디오 애플리케이션 예스 게시판을 활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추첨을 통해서 정통시사 주간지 주간경향 그리고 아시아 지역 전문 월간지이죠. 매거진 N 구독권 보내드리겠습니다. 강지원의 뉴스 정면 승부 2부 들어갑니다. 코웨이에선 정수기 필터 교체하듯이 오염된 매트리스 상단을 새 걸로 교체할 수 있대요. 우와! 게다가 미세먼지부터 진먼지 진드기까지 7단계로 케어해준대요. 우와! 위생까지 책임져야 진짜 침대다. 코웨이 매트리스 케어 렌탈 1588-5200. 오빠 믿지? 오빠가 지켜줄게. 얘는 오빠 어떡해? 쉐보레 슈퍼세이프티 프로젝트 시즌2. 쉐보레 차량 구매 후 응모 시 추첨으로 스마트 초록 버튼을, 스파크 말리부 캡티바 구매 시 최대 3년 무이자 할부 및 다양한 혜택을 10월 한 달간 홈페이지 참조. Chevrolet Find New Roads. 기대해도 좋아요. 더 멋있고 더 부드럽고 더 완벽해질 나를. 풀 스테인리스 커브드 내석과 처음 만나는 초고압 밥맛. 오늘을 더 맛있게. 쿠쿠 풀 스테인리스 고압력 커브드. 쿠쿠. 승기는 손 큰 사람. 토핑을 2배로 주니까 베이컨, 스테이크, 소세지, 오징어, 새우가 듬뿍. 빵 끝엔 크랜베리 크림치즈와 애플 시나몬이 꽉. 토핑이 2배. 토핑 킹. 와, 맛도 2배네. 1588-5588 피자헛. 지금 주문하면 미디엄 가격에 라지를. 개그우먼 김진아와 함께하는 금요 시사 퀴즈. 오늘의 주제는 동물입니다. 잠실 석촌호수에 이 동물이 떴습니다. 노란 색깔의 이 동물은 높이 19.5m에 무게가 1000kg에 달하는데요. 이것은 국경도 경계도 없다. 어떠한 정치적 의도도 없다. 이것을 보고 있으면 저절로 치유가 되며 전 세계의 긴장감을 풀어줄 수 있다고 믿는다. 이것을 만든 네덜란드의 공공미술 작가 플로렌타인 호프만이 한 말입니다. 보고 있으면 저절로 치유가 된다는 작가의 말이 정말이었을까요? 지난 14일 호수의 모습을 드러낸 첫날에만 약 3만 9천 명이 모였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오늘의 퀴즈, 대한민국을 치유하기 위해 석촌호수에 착륙한 곰으로 만든 대형 동물, 이 동물은 무엇일까요? 보기 드립니다. 1번 닭, 2번 오리, 3번 오골개, 4번 꿩. 휴대전화 문자 샵 0945로 보내주세요. 추첨을 통해 연극 단테의 신곡 초대권을 선물로 드립니다. 오는 10월 31일 저녁 8시 공연입니다. 네, 개그우먼 김진아 씨 나오셨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10년째 연애 중입니까? 네, 10년째 연애 중 코너를 맡고 있는. 네. 원래 개그우먼이란 말이 있어요? 글쎄요, 저는 한국 사람들이 만든 말이라면서요? 네, 그렇게 알고 있고 그냥 코미디언으로. 코미디언. 네. 영어 사전에는. 네. 자, 오늘의 퀴즈는 동물 문제인데요. 네. 김진아 씨 이 동물 보셨어요? 아니요, 저는 아직 못 아직 못 봤고요. 보셨어요? 네, 이번 일요일에 보러 갈 예정입니다. 네. 그렇군요. 이 동물이 세계 곳곳을 돌아다니다가 한국에 왔다면서요? 그렇습니다. 2007년 처음 선보인 후로 전 세계 16개국을 돌며 평화와 행복의 메시지를 전하고 있는데요. 네. 대만에서는 5일 동안 50만 명, 홍콩에서는 30일 동안 800만 명의 인파를 동원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도대체 저렇게 큰 이게 말이죠.
어떻게 비행기를 타고 한국에 왔을까 생각해 보는데 비행기 타고 오진 않았겠죠, 그죠? 예. 저도 그게 궁금해서 좀 알아봤는데요. 네. 작가인 플로렌타인 호프만 씨는 설계도만 보내주고 설계도만 보내주고 제작은 각 나라에서 직접 하는 거라고 합니다. 네. 우리나라의 제작물을 보고 쭈글쭈글하거나 우그러진 부분 없이 잘 만들었다는 칭찬을 했다고 하네요. 네. 이 얘기를 듣고 저도 하나 만들어 볼까 생각했는데 저처럼 이쁜 인어 어떨까요? 인어요? 인어 동물입니까 이거? 네. 여기서 퀴즈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한민국을 치유하기 위해 석촌 호수에 착륙한 곰으로 만든 대형 동물. 이 동물은 무엇일까요? 보기 드립니다. 1번 닭, 2번 오리, 3번 오골개, 4번 꿩. 휴대전화 문자 샵 0945로 보내주세요. 추첨을 통해 연극 단테의 신곡 초대권을 선물로 드립니다. 네. 오는 10월 31일 저녁 8시 공연입니다. 네. 그런데 이 동물이 말이죠. 전시 첫날에 바람이 쏙 빠져가지고 고개를 착 내리받고 있더라고요. 네, 맞습니다. 첫날 사고로 바람이 빠지면서 잠깐 호수에 머리를 박고 있었다고 하는데요. 그런데 시민들은 이 모습에 오히려 더 환호를 했다고 합니다. 더 멋있다고요? 물에 부리를 대고 있는 이 동물의 모습이 SNS에 30초에 한 번꼴로 올라오면서 힘내, 물 먹는 모습도 귀여워 등의 글들이 수십 개씩 달렸다고 합니다. 네, 기념품도 불티나게 팔리고 있다면서요? 네, 그렇습니다. 이 동물의 한정판 인형이 나왔는데요. 24,000원이라는 다소 비싼 가격에도 불구하고 3,000개가 이틀 만에 동이 났다고 합니다. 이 한정판에는 작가인 호프만의 사인과 고유 일련 번호가 새겨져 있다고 하네요. 이 수익금은 전액 문화예술 후원 사업에 쓰인다고 합니다. 네, 석촌호수의 이 스타가 된 동물 전시 언제까지 한다나요? 이거는 11월 14일까지 한 달간 볼 수 있습니다. 그렇군요. 저도 얼른 가서 보러 가고 싶네요. 네, 오늘 퀴즈 다시 한 번 더 소개해 주시겠습니까? 네, 대한민국을 치유하기 위해 석촌호수에 착륙한 곰으로 만든 대형 동물. 이 동물은 무엇일까요? 보기 드립니다. 1번 닭, 2번 오리, 3번 오골개, 4번 꿩. 휴대전화 문자 샵 0945로 보내주세요. 추첨을 통해 연극 단테의 신곡 초대권을 선물로 드립니다. 오는 10월 31일 저녁 8시 공연입니다. 네, 그래도 저 힌트 하나 주셔야죠. 이 동물의 영어 이름이 러버덕인데요. 이 의미를 잘 생각해 보시면 충분히 맞추실 수 있을 겁니다. 러버덕이 무슨 뜻일까? 생각해 보시면 되겠네요. 자, 공연 선물 자세히 소개해 주시죠. 오늘의 공연 선물은 연극 단테의 신곡입니다. 2013년 초연의 전회 전석 매진이라는 화제를 모은 작품으로 700년 전 쓰여진 세계적인 고전을 2014년에 맞게 현대적으로 풀어낸 작품이라고 하네요. 단테의 신곡이 유명한 고전이긴 하지만 책으로 읽긴 좀 힘들잖아요. 연극으로 관람하실 수 있는 이번 기회 놓치지 마세요. 퀴즈 정답 많이들 보내주시고요. 지금까지 개그우먼 김진아였습니다. 뿅! 네, 고맙습니다. 퇴근길을 함께하는 냉철하고 따뜻한 뉴스 정면 승부. 뉴스 정면 승부는 여러분의 참여를 기다립니다. 50원의 유료 문자 샵 0945와 YTN 라디오 스마트폰 어플리케이션 예스를 네, 속보 전해드리겠습니다. 조금 전에 전해드린 속보 좀 더 자세히 알려드리겠는데요. 제1회 판교 테크노밸리 야외 공연 중에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걸그룹 포미닛이 공연을 하던 건물 지하 주차장 환풍구 덮개가 무너지면서 약 30명 정도의 관객이 추락하는 사고로 발생했습니다. 사고 당시 현장에는 약 700여 명의 관객이 있었다는 보도가 있습니다. 현재 부상자들의 부상 정도는 확인되지 않고 있는데요. 보다 자세한 소식 들어오는 대로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에볼라 바이러스가 아프리카는 물론 북미 대륙에까지 상륙한 가운데 우리 정부가 발병 지역에 직접 의료진을 파견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합니다. 이를 두고 의료진의 안전과 국내 바이러스 전파를 걱정하는 목소리가 있는데요. 질병관리본부장을 지내신 분이죠. 이종구 서울대 의대 글로벌 의학센터장 연결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예. 우리나라 의료진 파견하는 문제, 이게 어떤 형태로 어느 나라로 파견이 된다는 거죠? 아직은 이제 구체화되진 않았고요. 예. 먼저 아마 개인 보호 장구 정도를 이제 지원을 하고 그 다음에 훈련된 의사들을 파견할 예정인 것 같습니다. 그러나 파견하기 전에 의사들 훈련을 아마도 미국의 도움을 얻어서
또는 미국과 같이 협력하에서 이제 의료진 훈련을 하고 있는 것으로 저희들 얘기 듣고 있습니다. 네, 의료진. 예. 그런데 이제 미국 중요하죠. 예. 예. 그런데 미국에서도 에볼라 바이러스 환자를 치료하던 간호사가 감염이 되는 사건이 발생하지 않았었습니까? 그렇습니다. 의료진들 안전하게 되나요? 예, 미국도 준비가 안 된 측면이 있는 거죠. 아, 예. 그러니까는 예, 우리도 이제 여러 병원에 이제 격리 병상을 만들어 놨지만은 실제로 환자에 대한 실전 연습은 해보지를 못했습니다. 예. 미국도 마찬가지거든요. 예. 몇몇 개 병원 빼놓고는 실제로 이런 환자를 후송해서 진료를 한 병원이 별로 없는데 평소에 이런 준비를 했던 병원들은 괜찮은 것 같고요. 예. 그런 준비 없이 환자를 그냥 마음이 급해서 환자를 진료해야 되겠다 이런 마음에서 이제 했던 곳은 이제 이 감염이 돼서 환자가 이제 후송되는 사례까지 의료진이 후송되는 사례가 이제 벌어졌습니다. 근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의료진들이 환자를 보기로는 상당히 꺼려합니다. 아, 그래요? 그렇죠. 그래서 미국도 자원봉사자를 이용해서 이 환자를 진료하고 있는 것으로 얘기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환자를 진료하다가 자기도 사망할 수 있다. 이제 이런 것 때문에 실제로 이제 환자 보는 걸 강요하지는 않고요. 네. 자원봉사자들, 의사들 중에서 간호사들 중에서 이제 사명감이 있고 이런 분들을 골라서 이렇게 모집해서 진료진을 편성해서 진료하는 것으로 이제 얘기 들었습니다. 네. 그러면은 말씀하신 대로 준비를 잘 해야 되겠네요, 사전에. 예, 그렇습니다. 예. 저 보호복을 당연히 입을 텐데요. 의료진이 보호복을 입더라도 보호복을 벗는 과정에서 감염이 될 수 있다 이런 얘기인데 이게 무슨 말입니까? 예, 그게 이제 환자가 피를 많이 흘립니다. 예. 병원에 따라서 하루에 몇 리터씩 이제 피를 흘리다 보니까는 이게 피투성이죠. 피투성인 환자를 진료하다 보면은 보호복을 입고 벗고 이런 과정 속에서 자신도 모르게 이제 감염이 되는 거죠. 그래서 평상시에 이걸 입고 벗는 훈련들이 잘 된 병원들, 또 격리 병상이 제대로 된 병원만이 아마 병원 감염을 막을 수 있고 이런 데만이 이제 환자를 제대로 진료를 할 수 있을 것으로 저희들이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우리는 아직 이제 그런 훈련이 덜 돼 있어서 실전에서는 어떨지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근데 이제 미국이 저렇게 환자가 생기는 거 봐서 만만치 않겠다라는 것들을 충분히 생각할 수 있죠. 예. 네. 그 에볼라에 감염됐다가 회복된 그 의사의 혈장을 수혈받고 호전됐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 간호사가. 예, 그분이 있었죠. 그런 분이 있었는데요. 이게 기본적으로는 항생제하고 확실한 치료 수단이 없고 이런 혈장 수혈이나 지금 이제 뭐 신약으로서 지맵 같은 얘기가 되고 있는데 아직은 실험 단계입니다. 예. 그래서 현재는 공중보건적인 차단과 환자 감염 관리가 제일 중요하고요. 예. 여기에 모든 역량을 동원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아직 증명이 안 돼 있기 때문에 이 혈장을 수혈하고 이런 부분들은 아직 이제 위험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에이즈 환자가 많은 곳에서는 이런 혈장을 수혈받는 것이 오히려 더 위험할 수가 있죠. 예. 아, 그런 문제가 있군요. 예. 좀 전에 차단 말씀을 하셨는데요. 부산에서 20일에 그 ITU 전군 회의가 열리지 않습니까? 그렇죠. 거기에서 아프리카 국가에서 다수 참가한다고 해요. 예. 이 문제 이거 어떻게 봐야 할까요? 기본적으로는 세계보건기구가 이제 전 세계 위기 상황이라는 것을 공표를 했지만은 출입국을 제한하거나 교류를 억제하지는 않았습니다. 그 이유는 이 질병이 일반인을 통해서 공기로 전파되는 게 아니고 환자를 치료했던 의사나 간호사가 이제 감염되거나 또는 장례식장을 갔던 사람들이 감염되는 거거든요. 따라서 우리나라에 오는 이런 분들이 감염됐을 가능성은 상당히 낮습니다. 그래서 이런 교류를 제한하는 것은 현실적으로는 전 세계적으로 이제 권유는 하지 않고 있는데 만약에 대비는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서 진짜 환자가 생기는 것 이런 것들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지금 예를 들어서 처음 발생했던 지역에서부터 지금 추측건데 올해 안으로 뭐 50만 명을 예측하는 데도 있고 100만 명을 예측하는 이제 팀들도 있습니다. 네. 이렇게 발생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언제라도 들어온다. 예. 따라서 이제 들어올 때 대비해서 이런 면밀한 추적 관찰과 조사가 제일 중요하고 차별 대우를 하는 것은 전 세계적으로 아직은 이제 문제가 될 소지가 많습니다. 그래서 되도록이면은 이제 불필요하게 이제 뭐 외국의 유행 지역을 간다든가 또 과도한 접촉은 피하는 것이 좋죠. 예. 네. 이게 접촉을 통해서 감염이 된다는 말씀이신가요? 그렇죠. 예. 네. 신체적 접촉. 사체를 만지거나 의식 중에서 아프리카 의식 중에서는 이제 돌아가신 분한테 그 작별을 하는 그런 의식이 있다 그럽니다. 네. 그럴 때 이제 사체를 만지고 뭐 이러면서 이제 감염이 됐고 그래서 이제 그것이 또 의료진한테 감염되고 이런 식으로 해서 지금 전파가 일어나는 거거든요. 네. 그래서 의료진이 제일 중요하고 결국은 이제 의사들이 환자보다 감염되는 경우 또 이제 의료 시설로 환자가 와서 의료 시설에 감염을 일으키는 이제 사례들이 이제 나타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제일 중요한 건 결국 의료진을 준비시키고 의료기관에 대해서 감염이 일어나지 않도록 불쑥 환자가 왔을 때 제대로 대비하도록 하는 것들이 현재로서는 가장 이제 준비해야 될 상황 중에 하나입니다. 네. 네. 그 ITU 정권 회의에 참석한 다른 참석자들 예. 주의해야 할 건 뭡니까? 간단히 말씀해 주십시오. 악수는 해도 되겠죠? 예, 손 뭐 열심히 닦는 거, 뭐 평상시에 이런 것들은 이제 우리가 악수는 해도 되고요. 예, 뭐 악수를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분들은 환자인 분들만 이렇게 접촉에 의해서 감염이 되는 거지 예. 일반인의 사이에서는 감염이 일어나지는 않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방심은 하지 말아야 된다는 거죠. 예. 네,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예, 네, 안녕히 계십시오. 수고하셨습니다. 예. 지금까지 이종구 서울대 의대 글로벌 의학센터장이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초보 운전자 수지입니다. 도로는 무섭고 차는 왜 이리 많은지 엄마야. 그래서 저는 살아있는 친구를 만났어요. 반응형 블랙박스 유라이브. 와, 정말 살아있네. 유라이브. 살아있는 블랙박스 유라이브. 삼성 신도시 분양 속보입니다. 눈앞엔 골프장 조망, 단지 앞엔 초중고교와 도서관, 중심 상업시설까지 가까운 968세대 대단지가 옵니다. 상위 40개 건설사 중 부채 비율이 두 번째로 낮다는 그 동일이죠? 삼성이 아껴둔 중소형 대단지, 고양 삼성 7블럭, 동일 스위트 1차. 문의 02381-7373. 의정부의 금강 펜테리움 센트럴파크에 새바람이 불어옵니다. 도봉선역까지 연결되는 BRT 개통 예정, 수변공원, 천보산의 푸른 자연과 전세대 4베이, 판상형 설계로 공간의 여유까지. 10월에 찾아옵니다. 밀라기지구 금강 펜테리움 센트럴파크. 문의 1899-7566. 안녕하세요. 금난세입니다. 자녀 성장에 있어 환경보다 중요한 게 있을까요? 서울대를 품은 신도시에서 아이들의 꿈을 키워주세요. 유학가자 10월 시흥대곳 한라비발디 캠퍼스. 서울대 시흥 캠퍼스 조성 예정. 문의 1688-2600 한라. 더 나은 미래의 시작. 장사가 잘 돼야 좋죠. 중소기업은 기술이 생명이죠. 나만의 창조가 신한을 만나면 나라의 창조가 됩니다. 서민도 중소기업도 행복해지는 창조적인 생각 누가 하고 있습니까? 신한은행. 네, 조금 전에 전해드린 성남 한 공연장에서 바닥 환풍구 덮개가 무너져서 발생한 사고에서 사망자가 발생을 했군요. 사망자가 2명이 발생을 했고요. 13명은 구조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추락한 인원은 25명이라고 합니다. 좀 더 자세한 소식은 들어오는 대로 전해드리겠습니다. 오늘의 퀴즈 다시 한번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대한민국을 치유하기 위해서 석촌 호수에 착륙한 곰으로 만든 대형 동물. 이 동물은 무엇일까요? 인데요. 1번 닭, 2번 오리, 3번 오골개, 4번 꿩. 네, 휴대전화 문자 0945. 우물정 0945번으로 보내주시고요. 추첨을 통해서 연극, 단테 신곡 초대권 선물로 보내드리겠습니다. 오늘 10월 31일 저녁 8시 공연이죠. 그리고 오늘 청취자 여러분께 드린 질문은
있죠. 에볼라 발병 지역에 우리 의료진 파견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하는 문제 많은 의견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3부에서 뵙겠습니다.